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이즈 화요일 이강훈 멘토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시장의 기조가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종목을 좀 더 낚아챌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요. 아직까지는 주변 시장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BOJ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 자, 그리고 이 연준에 대한 통화정책 회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수급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수와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장중에 이 코스피를 본다라면은 장중 등락폭이 상당히 위아래로 난폭하게 진행되는 모습들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 다시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이는 차트는 닥에 대한 차트였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때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반복적인 모습들이었는데요. 자, 일단 등락폭은 상당히 거칠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강 후약으로 시장이 장중 흐름 밀려가는 모습 보이지만은 사실은 고점과 장중 저점의 포인트가 상당히 크지가 않습니다. 장중에 작은 변동폭을 두고 등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을 일봉으로 본다라면은 막대 그래프를 보셨을 때 짧은 단봉의 모습으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크게 방향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모습은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코스닥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에서는 장 초반에 코스피와 다른 양상의 모습 보여줬는데요. 일단 장 초반 때는 빠르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전강 후양 시장으로 시장을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역시나 장중 고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상당히 이 등락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일봉의 차트를 보았을 때도 짧은 단봉으로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수가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의 수급에 대한 추이인데요. 자, 외국인들이 현재 플러스 122억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간은 연일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829억 매수를 보였지만 최근에 이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날보다는 이 수급에 대한 양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수급 자체가 살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단계이다 생각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러스 123억 순매수 기조로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큰 거래량의 유입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와 같이 수급과 지수의 방향성이 고민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이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작은 등락폭안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상승하는 것에 대한 벽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투자자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수가 안 빠진다는 포인트에서 이 지수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지지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안 빠진다는 포인트에서 좋은 이야기가 있는 명분이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자,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동안 이강무 멘토가 추천드렸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추천드렸던 SK이노베이션, 네, 연일 신고가 형태가 나타나왔고 최근에는 조정세의 모습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플러스 15%의 상승 흐름세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LG이노텍과 현대모비스, 자, 현재는 조정권의 모습 보이지만 앞으로 새로운 시장의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꼭 지어갈 것입니다. 자, 앞으로 LG이노텍과 그리고 이 현대모비스 시장에서 ADAS 스마트카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화면 보신 이 종목군들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대모비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이 종목은 지난해 전기차에 대한 시장 관점이 이어지면서 반등을 좀 보였고 그 이전까지는 자동차 업황, 특히나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기술주들이 크게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외형적인 그리고 이 외형적인 성장을 거쳤는데 이제는 그 기술
기술력이 받아질 수 있는 시장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를 시작으로 해서 현대모비스가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현대차 안에서 가장 이 기술 쪽에는 노력을 보일 수 있는 ADAS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앞으로 이 ADAS, 그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꼭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LG 이노텍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은 조금 깊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는 추세가 양호했던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을 차트 모습을 봐서 추세가 이탈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역시 현대모비스와 함께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LG 이노텍도 이제는 이 IT 산업 부분, 특히 휴대폰이 아닌 자동차 쪽에서 ADAS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영위하고 있는 또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하여금 앞으로 꾸준하게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SK 이노베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은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기를 SK 이노베이션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지수가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고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종목군의 움직임이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방향성 무시하고 유가가 빠져도 또 유가가 올라도 SK 이노베이션은 꾸준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유가 재고 평가 자산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초저유가라는 이야기가 명명될 때까지는 SK 이노베이션 꾸준하게 상승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기준선 약속을 드렸었죠. 자, WTI 두바이유라든지 브렌트유를 벗어나서 국제 유가 가격 WTI가 60달러 도착할 때까지 이 종목 지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은 제시해드리는 가격대는 1차적 목표가 18만원 선까지 제시해드렸는데요. 조만간에 이 목표가 터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상향도 준비하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앞으로 시장에 대한 먹거리, 시장에 대한 변동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종목군들 소개해드렸고요. 앞으로 시장이나 새로운 먹거리를 잡아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먹거리 종목군들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우선 본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주식 투자에 참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오늘 종목 만도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 드렸었던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 그리고 만도까지 앞으로 이 스마트카를 주도할 수 있는 삼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만도 종목을 준비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료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만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동차 부품주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자동차 업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만도에 대한 주가 향방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는 화면은 누가 보아도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사진 설명이겠죠. 자, 일단 만도는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소차,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그리고 IT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스마트카를 키워드로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스마트카 안에는 스마트카 안에는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가 모두 다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 시장의 마켓시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네, 잘 안 나오네요. 네, 자, 중국. 자, 이 두 가지 키워드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보시는 이미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전기차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자, 전기차, 친환경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이 기술력, 충전 서비스에 대한 배터리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이 전기차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물 인터넷을 연장되어서 만물 인터넷 시장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인터넷, 그리고 블루투스, 그 밖에 빅데이터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기능들, 이것이 접목되어서 스마트카로서 역할을 이 종목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만도는 향후 이 시장의 마켓쇼를 중국을 찾아가 볼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마트카에서 가장 핵심될 수 있는 기술은요, 두 가지입니다.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많은 키워드들이 있겠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키워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안 나오네요. 네. 자율주행차 그리고 ADAS 이 키워드를 여러 시간 동안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건네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차 앞으로 이 무인차에 대한 관점을 이해한다면요. 일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더해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세돌과 알파고에 대한 대국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카,
자동차와 이 AI 기능이 더해진 스마트카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이 제네시스 시리즈에서 이 자율주행차, 일단 실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임시 운행권을 나라에서도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 주요 IT, 주요 자동차 회사에서 이와 같은 자율주행차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해줄 수 있는 얘기가 ADAS입니다. 자, ADAS는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자, 뒤편에 보이시는 이 글귀들이 모두 다 ADAS 관련된 기술을 설명한 글귀입니다. 우선은 ABS 시스템이라든지 ESC, 기존에 있었던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ADAS 기능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모두 다 스마트카에 들어갈 것인데, 자, 이 스마트카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친환경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앞으로 이 주요 국가 정부에서 나라의 친환경적인 규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ADAS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운전자 지원 시스템. 바로 안전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안전에 대한 규제로 해서 과거 2000년도 후반 10년대 때부터 계속해서 주요 국가에서 안전 규제를 법안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올해부터 해서 안전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법규화를 진행한다라면은 당연히 이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운전자를 통제하거나 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ADAS는 앞으로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ADAS에 대한 관련된 기술 모습들인데요. 일단은 AFL, BD,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커 나갈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구입하셨던 신차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탑재된 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앞으로도 이와 같은 ADAS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도표를 준비해 왔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ADAS 시스템이 탑재된, 그리고 인공지능도 융합된 이 스마트카에 대한 시장 전망치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앞으로도 이 스마트카에 대한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것에서 의심이 없겠죠.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카라는 이 구성을 하기 위해서 IT 부품이 많이 역할을 할 것인데, 기존에 이 차 한 대를 뽑을 때, 차 한 대를 만들 때 들어갔던 원가 비율에 대한 이 부분들, 다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좀 강했었는데, 이제는 IT 기술의 소프트웨어적인 비용 지출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차 한 대를 만들 때 80%가 IT 기술화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IT 기술이 얼마만큼 진행될 것인지 그와 같은 먹거리를 봐야 된다라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뉴스 하나 떴습니다. 바로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야기 드렸던 미동전자통신에 대한 관련된 기사글인데요. 자, 미동전자통신이 중국에서 스마트카와 특히 ADAS 블랙박스를 탑재한 이와 같은 스마트카 기술력을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만도가 이 ADAS 자율주행차 스마트카에 대한 키워드와 함께 중국에 대한 키워드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미동전자통신 그동안 많이 소개를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에서 스마트카 당연히 ADAS 기술력이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일단 미동전자통신의 오늘 장중 모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도라든지 LG 이노텍 그리고 이 현대모비스 모두 다 이 미동전자통신과 같은 산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인데, 미동전자통신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와 같은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만도라, 현대모비스, LG 이노텍이 모두 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뉴스와 함께 급등세가 나타났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이슈들 만도에서도 기다리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동전자통신으로 해서 이와 같은 뉴스를 엿보았고요. 자, 만도가 앞으로 타겟을 두어야 될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중국이란 키워드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는 것을 보시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 전기차에 대한 성장률이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그 이유는 중국에서 연비 관련된 페널티 그리고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하고 있는데, 자, 일단 연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추세로 해서 계속해서 페널티를 얻게 되고, 주요 IT 회사들은 이런 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차, 스마트카를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중국 내에서는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동차 산업 쪽에 친환경차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 자, 이 두 표 모습 보시면은 모두 다 페널티 관련된 이야기들이고요. 이와 같은 마켓 준비 때문에 이 친환경차를 위한 중국에서의 인프라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14년, 15년도까지만 해도 전기차 충전소가 200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20년, 불과 채 5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12,000여 곳으로 확대된다. 자, 이것은 전기차가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 때문에 전기차 당연히 중국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련된 전기차들이 모두 다 중국 시장 타겟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중국 내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까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품, 자동차가 양산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안에 시장 타겟을 두어야지만 기업이 성공한다.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만도가 그런 기업입니다. 만도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DAS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밖에 센서 기술을 통해서 이 스마트카 그리고 친환경차에 대한 이런 기술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용 전장 부품에 대한 매출 추이가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집중화시키고 있습니다. 차량용으로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차량용의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고 매출의 비중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큼 만도는 이와 같이 ADAS 자율주행차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뚜렷하게 중국 시장에 대한 타겟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만도 기업을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만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과 함께 매매 전략 화면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만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14만 원대와 15만 원대 사이라면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5만 50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장중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밴드에서 매수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고 간다라면요. 25만 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14만 원대. 사실 손절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종목 꼭 지고 가서 수익을 확실하게 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다 더 자세한 매매 전략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재 주가가 15만 원 딱 걸쳐 있네요. 자, 이 종목은 그동안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외형적인 성장, 설비를 많이 늘려왔습니다. 이 동안에 주가 하락이 좀 나타냈었는데, 자, 이제는 과거 2015년 9월 달부터 전기차에 대한 관점과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기차 타겟이 가장 큰 만도가 주가 상승이 빨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 구간 눌림목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스마트카에 대한 양산, 그리고 ADAS 자율주행차, AI까지 융합된 기술력을 보일 수 있는 회사이다. 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쥐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만도를 소개해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먹거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ADAS 자율주행차. 오랫동안 소개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키워드 놓치지 말고 종목을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잡아갈 수 있는 공개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그리고 11시까지 오전에 스팟으로 준비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전부터 자리를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날 분당에서 제가 강연을 준비합니다. 많은 분들 일요일날 꼭 시간 내셔서 참석하신다면 지금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종목,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세일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돈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